차 가다가 아이고 거길 튀어나와. 꼭 안 보고 튀어나와요. 여기 사람이 여기 좀 보이네요. 여기 운전자 눈에 보일까요? 설령 무단횡단 하더라도 여기서 잠깐 섰다가 봐야 되는데 이쪽만 봅니다. 이쪽만. 저 보세요. 저 사람도 저쪽만 보고 보세요. 일 뛰다가 아이고.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잘못 없죠. 이럴 때도 차 대 사람 사고란 이유로 차에게 잘못 있다고 할 겁니까? 그건 원시시대 얘기죠. 이런 경우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상 인명 그런 식으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잘못이 없죠. 이거죠, 이거. 예, 위반 없음. 경찰관이 혹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하면은 이걸로 바꿔달라고 그러십시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하면 보험사가 잘 모르는 보험사는 당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잖아. 그러면서 치료비 다 대줘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시킵니다.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저희가 피해자, 무단횡단하신 분을 가해자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맞죠. 저 무단횡단자 내 차 찌그러뜨렸잖아요. 근데 경찰은요, 아니 그 사람은 다쳤잖아요. 그 다친 사람이 어떻게 가해자가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백대 빵이죠. 무단횡단 100% 잘못이죠. 상황상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생각되지만 인사사고로 걱정이 됩니다. 차 대 사람 사고. 예, 100대 빵이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상대가 치료비 대달라고 그러면요. 우선 면책 주장하고요. 가불금으로 치료비 대줄 수는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에 의해서. 그건 나중에 다 토해내. 도로 다 받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불박차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아내가 운전했고 사람이 나오는 거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러네요. 안 보이죠. 예, 천천히 가기 때문에 곧 멈출 수 있었지만 그래서 안전운전 한 거죠. 트라우마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 보험사 착하네요. 이 보험사 칭찬해 주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무과실로 처리하겠다. 이래야 됩니다. 아니 우리 보험사 내 편 해야 된다고 그러죠. 내 편. 이런 걸 차 대 사람 사고 치료비 다 대줘야 돼. 그러면 그건 내 편이 아니죠. 이 보험사 어딜까요? 불박차 보험사가 말하기를 불박차는 빵, 무단횡단 100%라고 합니다. 4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KB손해보험 칭찬합니다. 자, 속도 50도로. 네, 직진 신호. 우와,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옆에 차 쭉 가고 옆에 차 이 브레이크 이거 보일까요? 운전자 입장에서? 안 보이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시속 34인가요? 39네요. 딱 올라가는 39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거 피할 수 있나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m 안 되죠. 여기서 요거 보이는 게 한 2m 정도 보이고요. 안 보이는 거 한 2, 3m 있겠죠? 여기까지 한 3m 될까요? 한 8m? 10m 안 됩니다. 시속 3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속 38일 때 멈추려고 그러면 한 5m 정도 필요할 텐데요.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우와. 2번 사고. 제 신호는 녹색입니다. 상대는 빨간불에서 횡단보도 살짝 벗어나는 곳에서 뛰어왔어요. 이거 무과실로 이길 수 있는지, 제 차도 찌그러졌어요. 수리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 신호등 있어도 지날 때마다 이렇게 꼭 누가 튀어나올까 걱정돼서 무서워요. 이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 정신과 치료 안 받으시대요. 네, 제가 오늘 바로 치료해 드릴게요. 상대방이 차에 치이고 나서 버스 타고 그냥 가려는 걸 제가 붙잡아서 신고하고 일단 보험 조수까지 해줬습니다. 이 사고가 제 잘못인지. 경찰에 접수됐나요? 경찰에서 어느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네, 도로교통공단에 넘겼대요. 왜 넘겼을까요? 그 당시 불박차 속도, 그리고 무단횡단자 처음 보였을 때 과연 피할 수 있는지, 거리, 무단횡단자 거리 몇 미터냐, 그 정지거래 되느냐, 이거 분석하라고 보낸 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뭐라 그럽니까? 불박차 보험사 큰 보험사인데요. 과실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요. 말하기 어려운데요. 경찰의 결과 나와봐야 되겠는데요. 이러고 있대요. 자, 경찰과 보험사의 신중한 태도 적절하다. 척 보면 몰라 그거?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투표 시작.
저런 걸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해야만 됩니까? 도로교통공단 직원들도 할 일이 많아서 바쁜데 경찰이 척 보면 모르나요? 야, 이거 답답이 100%죠. 그렇죠. 사망사고면 경찰이 혼자 판단하면 나중에 그 유족들로부터 민원 받을 수 있으니까 원망 받을 수 있으니까 도로교통공단에 내 분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피해요? 척 보면 몰라. 답답하지. 아, 이거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될 텐데. 그리고 게다가 불박차 보험사도요. 이걸 갖고 과실비를 따져야 돼요? 과실비를 잘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아, 이거 뭘 몰라? 100대 빵이지. 혹시 이 경찰에서는요. 나중에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점과 범칙은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상 일명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사는 뭐라 할까? 당신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 그 치료비 다 대줘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태까지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게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필요하고 경찰의 판단이 필요합니까? 이거 만약에 불박차가 DB라면요. DB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요.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 비용 지원 특약.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아직 2주가 채 안 됐는데요. 요거 DB 손해보험에 가입하시면서 이 특약에 가입하시면 그러면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제 잘못 있습니까? 저걸 어떻게 피해요? 100대 빵이죠. 내 차 망가진 거 자차 보험 처리하고 구상금 저거 다 받아와야 되고요. 저쪽에 치료비 대주지 말아야 되죠. 만약에 치료비 대달라고 경찰에 접수돼서 직접 청구권 행사했으면 일단 치료비는 가불금으로 일단 주고요. 나중에 다 몽땅 다 받아오세요. 100% 다 환수 조치하세요.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보험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DB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요. 저 특약 비용 좀 몇 푼 대도 않더라고요. 1년에 120원, 130원. 예, 그러면 1년에 120원, 130원의 특약에 가입하면은 DB 고객분들은요, 이런 사고일 때 변호사 자문을 구할 수 있고요. 그 자문 비용을 보험사에서 대주는 겁니다. 자문 비용은 50만 원 한도예요. 나한테 잘못이 없는데 이거 만약에 불박차 조금 잘못 있어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면서 치료비 대주면 보험료 할증되거든요. 좀 무단횡단자 70, 불박차 30. 그렇더라도 한 10에서 20% 할증됩니다. 내가 100만 원 내고 있었으면은 한 115만 원 낼 거예요. 그렇게 거의 6년 동안, 거의 6년 정도 그렇게 갑니다. 내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니죠. 내 편이 되는 보험사가 돼야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약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 비용 지원 특약이지만은 저는 내 편 남편 특약이라고 합니다. 예. 내 편 남편 특약. 요거는 차대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대 자전거,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보시죠. 불박차가 차로 변경할 거예요. 자, 여기서 2차로 차로 변경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 보트 넘어간다. 이런. 후방 영상 볼까요? 어떤 사고였는지. 자, 저 뒤에서, 네, 보트차가 들어오는데,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상대차 영상도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후방 영상이 뒤쪽이 너무 이게 뒤가 원근감이 너무 좀 심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상대차 영상도 좀 봐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판단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상대차가 7, 80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른쪽 깜빡이 켜고 들어갔고요. 뒤에 따라온 2차로 차도 봤습니다. 상대차는 2차로로다가 3차로 차량 변경했는데 2차로, 3차로를 걸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갖고 왔습니다. 사고를 당시도 상대차는 2차로, 3차로 물고 있었고 깜빡이 전혀 켜지 않았습니다. 깜빡이는 3, 4초 전에 켰습니다. 뒤차 보고 움직였습니다. 뒤차 언제쯤 봤나요?
D차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2차로로 진입하셨나요? 그랬더니 D차 100m 정도? 100m 정도 뒤에서 D차가 2차로 3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걸 보고 그것도 불박을 보고 알았습니다. 상대차도 제가 깜빡이 킨 건 인정했습니다. 자, 이 사고요. 상대차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림으로 좀 보고 싶은데 그리고 상대차 영상은요. 깜빡이 킨 거 상대차 블랙박스 보면 제가 깜빡이 킨 거 보일 겁니다. 저는요. 아무리 영상을 봐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면서 상대차가 2차로 3차로 걸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오면서 뒤에 달려있는 보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사고 난 것 같습니다. 제 차 뒤를 박은 것도 아니고 상대차에 달려있던 부속물이 제 차 앞부분을 치고 나갔는데 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걸 보고 2차로 차가 내 뒤에 있던 차가 1차로 들어오려고 해서 2차로 비어있고 해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뒷차는 못 봤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고 뒤에 보트를 달고 들어온 차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사이드 미러를 보고 제가 사이드 미러를 한 번 더 봤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트차는 3차로로 갔다는데 왜 차선을 그렇게 걸쳐서 달려왔을까요? 그 차랑 붙인 게 아니라 그 차 보트가 저를 때린 겁니다. 이번 사고 경찰에 조사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선임이 될까요?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2차로와 3차로를 걸쳐오고 있어서 내가 차로 변경하고 차가 3차로 비켜갈 거로 생각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상대차가 2, 3차로 걸쳐서 오는 건 미리 아셨죠? 토요일에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상대차 블랙박스 보니까 그 차는 2차로로 오다가 앞차가 1차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속도는 줄이는 대신에 다 바로 3차로로 옮겼다 다시 2차로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때 제 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깜빡이고 차선 변경하고 있었는데 상대차 속도 못 줄이고 들이받는 걸 보입니다. 저는 상대차가 3차로 변경해서 그대로 3차로 갈 거로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요, 제가 정체 차선에서 차로 변경하다가 일어나는 사고 때 제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찰이 얘기하네요. 다만 과실 비율은 따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분심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근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0%, 뒷차가 더 잘못이라는 40%. 저는 상대차 영상도 봐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꺾기 전에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은 반반 쪽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일까 잘 모르겠어요. 상대차 영상도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분과 주고받은 대화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뒷차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보트차입니다. 보트차. 예. 다시요. 오다가 저 차가 들어가니까 옆으로 살짝 물고 다시 이때. 깜빡이는 저 켜고 있네요. 이때 깜빡이 보이네요. 후방 영상도 보실까요? 예, 후방 영상. 어떻습니까? 이제 판단하기가 좀 좋아졌나요? 자, 보트차는 앞에 차가 1차로 오다가 앞에 차 들어가니까 옆으로 살짝 물고 가는데 이때 깜빡이 킨 차가 있네요. 예. 누가 더 잘못했나요? 자, 이 차가 더 잘못했다? 보트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3차로로 가야죠 하는 분도 계신데요. 3차로 빠졌다가 다시 2차로로 가는 거, 그때는 앞에 없으니까요. 과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0%네요. 아까 상대차 앞차의 후방 영상 봤을 때랑은 차이가 많죠. 앞차의 후방 영상은
무진장 멀어 보였어요. 또 들어갈 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3차로 물었다가 다시 있대요. 이때 간격이 얼마 안 돼요. 요거 한 칸, 두 칸, 한 20m 될까요? 하나, 둘, 셋. 한 25m 되네요. 이 제한속도 50일 텐데, 저 서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툭 깜빡이 킹 켰지만, 앞에 영상 보면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앞에 영상은 후방 영상이 상당히 멀리 있어 보입니다. 앞차의 후방 영상입니다. 지금 이 뒤가 엄청 멀어 보여요. 근데 막상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원근감, 착시 효과. 그래서 한쪽 영상만 보고서는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 보트차도 아까 그냥 3차로 갔으면 좀 편했겠죠. 그리고 앞에서 깜빡이 킨 차가 있으면은 혹시 모르니까 빵 해줬더라마는 아쉬움은 있죠. 그래서 100대 빵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보트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들끼리 싸워야 될 문제이지만 이번 사고는 서 있다 깜빡이 켰지만은 그러나 뒤를 확인하지 못하고 나온 앞차의 잘못이 더 커 보이네요. 지금 이 보트 쪽에서요. 제 과실이 10% 있다면 90%는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내 차에 달려있는 거 다 해줘야죠. 상대가요. 예, 상대가 보트가 차가 아니라 실려 있는 화물이라서 화물도 물어줘야죠. 과실 비율대로요. 과실 비율 어느 정도 될까요? 좀 어려운데요. 70대 30, 80대 20. 네, 보트차도 차를 어중간에 물고 간 거. 그래도 앞차 잘못이 한 70%에서 80% 그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중주차 해놨어요. 여기는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늘 늦게 오는 차들은 이렇게 이중주차를 해놓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분이 자기 차를 빼기 위해서 요 차를 밀어야 돼요. 요 차. 와서 이제 차를 밀 겁니다. 잘 안 밀린다? 옳지, 힘있게. 네. 밀었는데, 살짝 경사졌네? 다시 올라오고 그러네? 오지마. 다시 내려올 것 같아서 좀 더. 됐다. 여기 차 한 대 들어와요. 자리도 없는데, 여기 나가는 자리가 하나 있네. 옳지, 됐다. 나 저기다 대야지. 자, 저 차가 빠질 거예요. 저 차 빠져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들어온 차 절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온 차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절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차 움직인다. 요거 움직인다. 요 차. 앞으로 좀씩 온다. 아이고. 스르륵 와갖고 부딪혔어요. 자, 누가 잘못했습니까? 왜 거기다 차를 세워놨어? 요 차, 요 포르테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차를 민 사람, 아까 뒤로 민 사람, 그 여성 운전자, 민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요 차가 잘못했습니까? 셋 다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자, 투표 시작.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늘 거기다 이중주차 해놓는 데고. 차를 민 사람은 네. 그리고 조차가 여기로 또 안 들어왔으면 사고 안 났을 거고. 주차하려던 차는 저럴 줄 몰랐고. 잘못한 사람 없다가 74%. 거기다 차를 세운 사람이 잘못이다가 14%. 차를 민 사람이 잘못이다 12%. 주차하려던 요 차는 잘못 없죠. 그런데 여기다 차를 세운 사람도 잘못일까요? 저럴 때 저기다가 고인목을 안 넣은 게 잘못일까요? 고인목 안 하는 게 근데 내가 차를 세울 때는 거기가 차가 움직이는지 몰랐어요. 안 움직이다는데 누가 조금씩 밀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나한테 그냥 평평한 줄 알았지. 그럼 뭐 차를 세운 사람도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를 민 사람은 좀 밀려서 안 움직일 때까지 밀어놨어요. 근데 한참 있다 수수수 하는 거 그 사람한테 저걸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요. 많이 망가졌으면 차가 많이 망가졌으면 요 차가 요 차에 물어주고 요 차가 차를 민 사람 아까 민 사람한테 구상금 청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그냥 살짝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냥 차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나요? 아 요거 잘 끼면 되나? 고쳐야 되나? 살짝 스크래치가 있네요. 요거는 잘 톡톡톡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대 차가 얼마만큼 집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갖고 법적인 싸움까지 가야 될지 본인의 판단입니다. 위에 육교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아빠. 저기서 오늘 유난히 차가 많다. 뭐야? 뭐가 떨어졌어? 저 뭐야? 저기 뛴다. 아 뛰어. 뭐가 떨어진 거야? 아이씨. 아 누가 위에서 커피 던졌어? 아, 초코라떼를 던졌어요. 초코라떼 던지면은 그 커피 저 종이로 만든 거 무거운 거 턱 떨어지면 아 이거 저 보넷에 좀 찍히잖아요. 그리고 저 커피 저거 찐득찐득하게 있으니까 아이고 저 세차비하고 이런 저 일부러 던진 거죠. 근데 저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저기서요. 예. 저 오늘 주변이 많다. 그리고 여기서 몇 명 있는데 몇 명? 3명인가? 뛴다. 학생들이었을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거 누가 크게 다친 것 같으면 잡겠지만 잡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잡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런 거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다음에 더 저러지 못하겠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보러 가겠습니다. 결과 안녕하세요. 범인 잡혔습니다. 중학생들이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라서 네가 던져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만 12세 예, 촉법소년이라서 경찰에서 그냥 수리비만 받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과받고 좋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 14세부터 처벌받는 거죠. 범인을 찾았군요. 경찰이 어떻게 찾았다 그러던가요? 예, 몇 명이서 가위바위보 했나요? 중학생 3명이서 친구들끼리 가위바위보 했대요. 경찰이 이렇게 얼굴 내밀어 보이는 애 인상착의 확인 후, 근데 저거 이제 확대해갖고요. 주변 CCTV 확인해서, 저 학생으로 보인다. 학교 전담 경찰관한테 연락해서, 그럼 학교 전담 경찰관 이런 애 찾아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도장은 이제 세차만 하고요. 도장은 나중에 잡으면 처리하려고 자차 접수만 해놓고 수리는 안 했대요. 경찰에서
세차 비용하고 도장 견적서 월요일에 보내라고 했으며 부모한테 전달 후 견적대로 합의해보고 아니면 송치할 테니까 민사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월요일날 부모들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거 뭐 몇 푼 액수가 크진 않지만은 견적서대로 다 저 지급 안 하면은 저 소년부 송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벌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게 아마 그냥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잡았으니 참 다행입니다. 저렇게 잡아야 됩니다. 의지만 가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다른 애들이 저런 짓을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거 그 시전에 다른 데 또 자꾸 도착 그러면은 몇 번만 하면 찾을 수 있죠. 그리고 딱 옷 입은 거 보니까 요 근처 애들 학교 애들 같다. 가서 이거 찾아달라고 학생 숫자 요새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의지만 가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차는 우회전차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차 지나간 다음에 직진합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들어왔어요. 아이고. 아니 우회전한 차가 여기 자 지구잖아요. 지구. 근데 우회전한 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때문에 안 가요. 불박차 못 가요. 그리고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들어와요. 이거 100대 빵입니까?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불박차도 일부 잘못이다. 투표 시작. 마지막에 밥을 풀려는 코를 푸신 분이 계시네요.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00대 빵이죠. 가다가 저 앞에 신호가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었는데 불박차가 잠깐 방심하셨나봐요. 네, 그래서 신호 바뀐 거, 옆에 차들은 지나가는데 앞에 차는, 옆에 차 지나가서 2차로. 근데 저 사람 멈추네요? 띠띠띠띠띠띠띠. 아이고. 내가 변경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쭉 가는데, 요 택시예요. 나보다 얼마큼 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면은 여기가, 5개면은 적어도 40m 뒤에 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기가, 차선이 일반적으로 3m, 공간이 5m인데요. C지역은, 읍면 지역은 5, 차선이 5m, 간격이 8m예요. 만약에 저게, 여기 차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요 간격이 이 차보다 길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요 간격, 요게 8m면은 40m고요. 요게 13m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0m 이상 뒤에 오고 있었습니다. 40 내지 60m 뒤에서 오는 차가요. 가다가 불박차가 앞차가 가면 나도 가려고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때. 근데 택시가 먼저 들어왔네요. 이때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택시랑 나랑 내가 들어설 때, 내가 여기로 요 차 보내고 들어설 때 택시랑 나랑 거리는 30m라고 그러네요. 경찰에서 30m라고 그러는데 이렇게요. 내가 차선 밟을 때 30m다. 택시는 20km 초과했대요. 그래서 90 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들었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번 사고. 불박차가 앞에 가는 차를 보고 나 그냥 앞차 가면 나도 가야지 뭐 그랬거나 딴짓하거나 잠깐 딴 생각했거나 그래서 신호를 못 봤어요. 황색 신호로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띠디디디디디디 급하게 택시가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때 택시는 멈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90 이상이었다 그러니까요. 그 신호에서 그냥 달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불박차는 실선에서 들어갔어요. 누가 더 잘못했나요?
자, 변경 후 급제동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한참 전에 황색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속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택시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거기를 90으로 예, 그렇게 밟으면 갈 수는 있죠. 예, 빨간불에 들어가는 건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근데 빨간불이 팍 받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은 택시가 멈추려고 맘먹었으면 그러면 한 30m에서 차 들어올 때 그냥 이렇게 멈출 수 있었겠죠. 예, 여러분들 변경급제동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이고, 네가 안 들어왔으면 나 신호 위반하든 말든 남이 저기 전봇대로 일을 쓰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택시가 멈출 맘만 있어서 사고 났을까요? 30m는 여유 있었고 내가 들어갈 때 이미 빨간불로 바뀌는 상황인데요. 자, 뒷차가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86%.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4%입니다. 택시가 그야말로 살인적인 속도로 달려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아니, 아까부터 언제 바뀌었어요? 언제? 신호가 언제 바뀌어요? 자, 이때. 택시는 내가 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정도 되나요? 택시는 내 뒤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최소한 80m 내지 만약에 이게 간격이 13m, 130, 한 100, 한 1, 20m. 그때 황색으로 바뀌었는데 그 길 달려갖고 그냥 더 내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나 통과할 거야. 이게 예. 아이 그래도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 거기서 들어오면 어떡해. 저 정도면은 택시가 더 잘못한 거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찰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조사관은 왜 당신이 시선구간에 들어갔어? 당신은 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이야. 아니 근데 상대차 저렇게 빨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조사관이 과속 20km 넘지 않았다? 아까 90이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상대차가 멈출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사고는 안 났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실수는 차선 지켜줘야 된다. 앞차는 속도 줄였어야지, 멈추라 그랬어야지. 이달 기록 보겠대요. 근데 이미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정해서 상대편한테 통보했대요. 상대보험사에. 제가 1차량이래요. 상대 차량 피해자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의 신청하세요. 여기가 전남 나주시인데요. 전라남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세요. 그리고 불박차 보험사 보고 아니 저 차가 택시의 EDR 분석하면 속도 나오잖아요. 택시 속도 얼마인지 봐갖고 이거는 오히려 택시의 과속을 인한 사고 그래서 택시는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아야 될 그런 거 아닌가요? 불박차가 진로 변경한 거, 실수로 넘어간 거 그거 일부 잘못 있다 치자고요. 경찰청에 EDR 분석해서요. 상대차 70보다 20km 초과했으면은 속도 위반 사고로 처벌해달라고. 고속도로에서요. 저 앞에 트럭이 가는데요. 트럭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 아이고 이런 트럭 넘어지. 어이구 다행이야. 예. 이번 사고 과실비로 어떻게 될까요? 저 트럭이 왜 저렇게 갔을까요? 트럭이 차에 이 바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대요. 문제가 돼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갓길이 좁아요. 갓길에 세우는 것보다는 한 좀 몇 킬로만 나가면 된대요. 그래서 군산 3축 타이어가 터졌대요. 군산 휴게소가 3km 남았어요. 휴게소가 작업하려고 비상등 켜고 소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비상등이 뭐 좀 희미하네요. 이거요. 차가 전복될 뻔했는데 상대차가 처음에 졸음운전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경이 떨어졌다. 쓰고 있던 안경이 떨어진 건 아니고 뭐 옆에 놔뒀던 뭐 선글라스 같은 게 떨어진 모양이죠. 하여튼 전방 못 본 건 졸음운전이든 전방 못 똑같아요. 근데 제가 천천히 갔던 이유로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이거 분심이 가야 될 것 같다는데요. 어떻습니까? 80대 20. 저속운전. 천천히 간 거 맞네요. 천천히 간 거 맞는데 불박차 속도가 얼마였나 그랬더니 최저 속도 50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최저 속도 50보다 천천히 더 느렸는지 아니면 50보다 어느 좀 위였는지 예 그랬더니 제 차 속도는 50 정도였습니다. 50.
50이면은 51인지 49인지 모르겠죠. 이번 사고 어떤가요? 예. 자, 뒤에서 들어온 차 100% 잘못이다. 90대 10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저속 차량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37.5, 80대 20이라는 의견이 45, 70대 30이라는 의견이 17.5%입니다. 자, 요거요. 저 차 속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저 차 속도. 와. 저 차 50 될까요? 지금, 자, 여기서요. 차선 몇 개 지나나 보겠습니다. 3초 만에 차선 2개 정도 지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차선과 차선 사이죠? 그 차선이 몇 개 지나나 보겠습니다. 저기서요. 사고 날 때까지. 하나, 둘, 꽝. 4초 걸렸어요. 4초에 차선 2개면요, 40m 밖에 안 됩니다. 그럼 1초에 10m. 그러면 시속 30? 30이면은 8.4. 한 35? 시속 50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고속도로는 최저 속도가 있습니다. 50이에요. 저는 이런 사고를 해봤습니다. 오래전에요. 굴삭기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요.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굴삭기가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갔어요. 뒤에서도 온 트럭이 졸음운전하다 그냥 들이받았어요. 굴삭기 운전자 사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왜 느리게 가는 차가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왔어? 그래서 그때 과실이 25%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앞에 트럭이요. 80대 20 본 거 나빠 보이지 않는데요. 뒷차가 완전 졸음운전이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졸음도 완전히 그냥 자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이러고 이러면 그것도 정신 차리잖아요. 앞차 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저렇게 느리게 가는 줄은 몰랐죠. 게다가 비상등도 희미합니다. 비상등도 희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천천히 해서 3km만 더 가면 되니까 거기 가자라고 하는 게 옳을지, 아니면 요 갓길에 이럴 때 세우는 거지. 그리고 뒤에 삼각대 설치하고 갓길에 점검하는 게 옳을지. 갓길도 좁아 보이진 않아요. 최저 속도 늦게 가면 그 자체로서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버스 정류장이네요. 버스 중앙차로. 그리고 여기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있죠. 그런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빨간불인데 무단횡단 하나 띄었고, 또 스마트폰 보면서 나오다가, 아니 여기서 앞에 사람들 그래도 띄었어요. 뒤에 스마트폰 보면서 오는 여기서 쿵, 아이고. 예. 어디서 나오나요? 지금 이제 발이 여기서 나오네요. 지금 막 내려서기 시작하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 횡단보도 길이가 10m가 채 될까 말까 한데, 그러면 한 17m 될까요? 15m, 17m?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제한속도 50도로에서. 지금 막 이때 내렸었는데. 하나, 둘, 팡. 불박차 잘못 있나요? 자동차에게 잘못 있다, 없다?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어떤가요? 20m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15m 정도 될 것 같아요. 제한속도 50으로 달릴 때 정지거리가 26m입니다. 20m 안 되고 제가 볼 때 한 15m 그 근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불박차 잘못 없다죠. 그렇습니다. 모두 다 100% 잘못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겠습니다. 이 사고가. 상대편 변호사, 상대 측이 변호사 선임했나요? 합의금을 요청합니다.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는데 저거 불박차 속도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예요. 50대 못 피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교통사고 사실하기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 돼 있군요.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저거 위반 없음 해야 되는데 위반 없음 903-01 저걸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래요. 약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버스 정차로 여기서 내려 쓰는 사람 버스 정장 가운데 있는 여기서 문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질문이 올라왔죠? 많이 다쳤나요? 진단이 12주 진단 나왔습니다. 네, 붕 차이시라도 떨어져서 많이 다쳤네요. 질문 내용 볼까요? 자, 이거요. 보행자분이 변호사 선임했는데 1,500만 원 달랐는데요. 대인 3천만 원까지만 된대요. 치료비 4,500만 원 나왔대요. 그럼 책임보험밖에 안 들었네.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나요? 머리 이렇게 다쳤나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습니다. 머리를 압류창에 부딪힌 것 같고 12주 진단입니다. 식물인간이야? 준식물인간은 아닌데요. 지금 퇴원했고 재활치료 중이랍니다. 운전자 보험도 없습니다. 요거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야죠.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서 불박차 속도가 아까 그 자동 속도가 얼마고 그리고 무단횡단 내려올 때 그때 거리가 몇 미터인지 피할 수 있는지. 근데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못 해준대요. 검찰에서 벌써 약식기소 700만 원 내래요. 상대는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이래요. 나중에 벌금 700만 원 그대로 유죄 확정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도 질 가능성이 크죠. 이 사건 한분리해서 방송해 줄 수 없나요? 한분리해서 방송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거 한분리해서 방송할 내용 후보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요. 약식 명령 날아오면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해야 돼요. 7일 기다리면 바로 그 다음날 하세요. 무죄 주장한 판사한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 달라고 그러세요. 내 차 속도가 얼마였고 내렸을 때 거리가 얼마였는지 과연 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종합보험 가입하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혼자서 하려고 힘들죠. 운전자 보험도 가입하세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서 합의가 안 돼서 기소된 경우 그럴 때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비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답답할 때 지금 치료비가 3천만 원까지 안 되잖아요. 머리 크게 다친 거 이게 최고 한도입니다. 네, 책임보험에서 치료비 최고 나오는 3천만 원이요. 지금 4,500만 나오고 앞으로 치료비 나오는데 그거 나보고 나중에 청구 들어올 거예요. 상대 측에서 아마 무법차 상해로 치료 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민사소송 또 들어올 수 있죠. 그게 형사에서 잘해야죠. 형사에서 무죄 받으면 이제 끝이죠. 네, 이거는 불박차의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구급차가 완전히 구겨졌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구급차는 환자를 이송할 때 5단계가 있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제일 급한 게 소생, 살려야 된다. 지금 환자 상태는 살려야 되는 상태래요. 맥은 있지만은 바이탈 체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인투베이션, 튜브 삽관도 안 되고 지금 무진장 급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119 올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사설구급차가 급히 가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안전지대로 구급차가 들어가요. 어떤 차가 쑥 들어와요. 요 차 부딪히고 정상적으로 오던 차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이런 사고입니다. 자, 불박차 소리가 큽니다. 자, 불박차. 아이고. 자, 어떤가요? 이번 사고? 지금 여기서 빵! 이거는 크락션 소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빵! 미국은요, 구급차나 또는 소방차 할 때 소리가 엄청 커요. 귀가 찢을 정도로. 거기에 맞는 200dB짜리래요. 자, 삐어도 들리고요. 빵! 지금 여기에 맞은편에 차가 없어서 이 포켓차로 차가 없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안전지대 들어가고요. 그런데 상대차 깜빡이 없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들이받아요. 네,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중앙선 넘은 후에
빵 소리는 일반 클락션보다 더 큰 미국 사이렌 200와트 스피커에 있는 빵 소리입니다. 200데시벨이 200와트군요. 불박 구급차에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급할 때는 중앙선 넘어갈 수 있어요. 맞은편에 차 안 오면은. 또 급할 때는 빨간불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에 특히 유의하면서. 맞은편에 차가 없어서 포켓차로로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깜빡이 안 켜고 싹 들어왔어요. 혹시 그런 차 있을까? 빵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은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다가 98%, 잘못 있다가 딱 한 표입니다. 구급차는 진짜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되죠.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거 잘못인가요? 차 안 오잖아요. 차 안 오고 저 끝에 차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중앙선 넘으면서 빵 하잖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안전지대. 구급차 갈 수 있죠. 근데 저 차가 깜빡이 안 켜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과연 불박차 잘못 있을까요? 지금 딱 한 분은 잘못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뭐가 잘못일까요? 만약에 이 차에 내 가족이 저렇게 죽어가는, 지금 소생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 타고 있는데도 이랬을 때 불박차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고 경찰은 뭐라 그럴까요? 전 이거 불박차 잘못 없다. 상대차 100%에 오르겠다. 그렇게 지난번에 방송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경찰은 그런데 그래 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왜 구급차가 피해자야 돼? 근거를 말해.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경찰관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당신 중앙선 넘었어. 원래 중앙선 넘었으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당신 처벌받아야 돼. 그렇게 해줄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요. 자, 선생님 보시니까요. 국민신문계도 올리고 그러셨는데요. 재판 받으실래요? 선생님이 가해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재판 받으세요. 그럼 가서 판결해서 이기세요. 그럼 직계심판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정식재판이요. 정식재판이요? 아니 제가 송치 의견을 보내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내면 그럼 재판받게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중앙선 넘어가는 거 옛날에는 긴급자동차가 속도 위반은 해당 사항 없었어요. 왜? 급하니까. 다만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은 사고 나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라고 그러놓고 빨간불에서 가라고 그러놓고 사고 나면 신호 위반, 사고 나면 중앙선 침범, 그럼 우리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게 빠졌죠. 그래서 긴급 상황일 때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고 신호 위반 사고 아니고 근데 경찰관은 내가 송치시켜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송치해보세요. 송치하면 검사가 이걸 왜 송치했어? 이거 긴급자동차가 환자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급히 가는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말하라고 합니다. 예, 법적인 근거. 왜 불박차가 피해 차량이 되는지. 법적인 근거요?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넘어서 가도 되고 안전지대 물고 가도 됩니다. 긴급하니까요. 다만 다른 차들이 조심해서요. 비어 있었잖아요. 상대차는 왼쪽 깜빡이 갑자기 들어왔잖아요. 경찰은 그거는 법적인 근거가 안 된대요. 답답한 경찰관인 것 같아요. 고집도 있으십니다. 아니 경찰은 무조건 내가 중앙선 물고 저 안전지대 넘었다고 저를 가해자라고 그러니 저도 답답합니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에 대해서 무조건 가해자? 아니면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차에 대해 가해자? 예,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차에 대해서 그 차는 사고 안 났으면 중앙선 안 넘어가죠. 예, 중앙선 넘으면 구급차 가해자랍니다. 그래서 불박차가 1차량, 깜빡이 안 켜고 차 2차량, 맞은편에서 정선으로 오던 차는 3차량. 맞죠? 맞은편에서 오던 차는 3, 4차량 맞습니다. 경찰관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가피를 바꿉니까? 그러더라도 과장팀장이 결제를 안 해주는데 절대 안 됩니다. 1차량, 2차량, 3차량, 4차량, 1차량이 가해 차량이라는 거죠. 광주광역시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보세요. 불박차는 긴급하기 때문에 안전지대 물고 갈 수 있어요. 중앙선 넘어서 갈 수 있어요. 상대차 깜빡이 안 켜고 매우 중요하죠. 상대차가 미리 깜빡이 켰으면 속도를 줄였겠죠. 근데 깜빡이 안 켰으니까 들어올 걸 몰랐죠. 깜빡이 쑥 들어왔는데 경찰관은 무조건 되고 절대 안 바꿔준다고. 아이고. 광주광역시에 이의 신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가해차, 피해차 이것과 별개로 불박차가 DB입니다. DB 담당자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DB 담당자 한문치 TV 방송된 거 봤다고 그랬나요? 100대 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나요? 열심히 하세요. DB 담당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변호사님 방송 링크 보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해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DB 담당은 구급차 40, 상대 60? 이 파란 책에 보면은 구급차가 빨간불에 지나가고 다른 차가 녹색 신호에 오더라도 사고 나면은 구급차에 양보를 했었어야지. 신호 지킨 차 60, 그리고 구급차 40. 그게 도표가 돼 있죠.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왜 적용해요? 그거는 상대차가 자기 신호에 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상대차가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들어왔어요.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온 거 그거 신호 위반하는 마찬가지잖아요. 깜빡이는 신호잖아요. 신호. 소송 갔을 때 변호사가 필요하면 변호사님 선임이 가능할까요? 저희 집사람이 영상 제보했을 때 이거 구급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하면 어쩌지? 마음 졸였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앞차 100%에 옳지 않겠냐고 해서 넘어가면서 울더라고요. 변호사는 필요 없습니다. DB가 잘 싸우면 됩니다. 경찰이 끝까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해서 안 바꿔주더라도 그렇더라도 DB가 잘 싸워서 100대 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사고는 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박차를 가해 차량이라 하면서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이의 신청해서 즉결심만 받으십시오.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앞이 막혀 있으니까 중앙선 넘어갈 때 뚫려 있지 않았느냐. 뚫려 있어서 갔다. 뚫려 있어서 갔는데 과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들어오는 거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예, 다시 한번 불박차가 저부터 넘어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넘어갑니다. 와! 지금 요 앞차 요거는 깜빡이 아니에요. 빛이 비친 거예요. 예, 깜빡이 저렇게 켤 수가 없잖아요. 자, 나 쭉 가는데 왜 여기서 들어옵니까? 깜빡이도 안 켜고. 아까 딱 한 분은 불박차 잘못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과연 불박차 잘못이 뭘까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급하게 달려간 게 생긴 습관 덕분에 20만 원 벌었습니다. 20만 원 벌으셨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죠?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예. 이분 한문철 TV 보시면서 20만 원 버셨대요. 쭉 올라가다가 혹시 모르게 잠깐 멈춰야 되겠죠? 네, 살짝. 그랬더니 사람 지나가네요. 예, 만일 그냥 쑥 지나갔으면 밑에서 안 보이잖아요. 밑에 안 보이도 쑥 넣어서 사람 지나가면 사고 날 수 있죠.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한번 섰다 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만 원이 생기셨다는데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20만 원. 예, 저는 2022년도부터 한문철 TV 라이브와 한블리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보는 이유는 올라온 영상을 모두 보면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좋은 운전 습관이 생겨서 구도급도 작은 사고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2, 2023, 2024 가장 최근에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 할증이 끝나서 드디어 할인을 받았습니다. 사고 나면 3년 동안 할증되잖아요. 드디어 3년 동안 사고 없어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2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는데요. 한문철 TV와 한블리를 늘 보다 보니 좋은 습관들이 생겼고 모두 한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첨부한 영상 건물 지하주차에 나오면서 혹시 잠깐 멈췄더니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쭉 가다 보면 사고 날 수도 그런데 이제 저럴 때 사고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습관입니다. 그동안 한 변호사 말씀 중에 가장 공감이 되고 기억에 남는 거는 사고가 나는 이유는 여유가 없어서다. 좀 여유 있으면 다 안 보일 때 좀 보고 가고 시야 확보. 많은 분들이 한 변호사님 말씀처럼 여유를 갖고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늘 건강하세요. 2022년 12월 13일은 DB손해보험에 93만 1,000원. 2023년 12월 14일은 다른 보험사네요. 91만 4,000원. 그러면은 한 18,000원, 17,000원 싸네요. 근데 요번에 2024년도에는 70만 원으로 20만 원 이상 더 내려갔군요. 이게 할증이 끝났다는 거죠. 할증이 3년 동안인데 3년 동안 사고 없으면은 이제 내려갑니다. 기존에 DB였다가 다른 보험사로 옮기셨는데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네, 보험료가 더 저렴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93만 1,000원에서 91만 4,000원이면은 17,000원이죠. 17,000원 싸서요. 자, 같은 보장과 특약 조건으로 그런데 이렇게 같은 보장, 같은 특약인데 좀 싸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할증되다가 이번에 할인되기 시작했나요? 혹시 그 당시에 DB손해보험의 내편 남편 특약, 정확히는 보행자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지원 특약은 모르셨나요?
DB에서 빵빵으로 갈아탔는데요. 아, 3년이 아니라 6년 할증이네.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3년 할증 되고 다시 3년에서 내려오는데 또 3년 걸리고요. 그리고 6년 할증. 와, 6년 할증이네요.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갈아탄 시기가 그러니까 작년에 요때요. 요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긴 70만 원이고 DB는 8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요때 기준으로 같은 조건에 10만 원 차이가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작년 12월 9일이에요. 갈아탄 시기가 작년 12월인데요. 그때는 내편 남편 특약이 없었고요. 올해 12월에 다시 DB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이제 요번 12월에 다시 이제 DB로 10만 원 비싼데 왜요? 지금 말씀은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잖아요. 아, 혹시 사고 나면 변호사님께 자문 구하면 DB에서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요거요. DB 손해보험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 비용 지원 특약. 이게 작년에 없었죠. 올 8월 이제 생긴 지 열흘 됐어요. 지난 2025년 8월 21일부터 요거는 차대 보행자 사고, 차대 자전거 사고,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일 때 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아니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내 차가 잘못이에요. 치료비 다 내줘야 돼요. 그러면서 보험도 할증시키거든요. 근데 억울할 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 하소연을 변호사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저 말고 다른 변호사한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변호사 자문 그 의견이 좀 틀리게 돼 있을 때는 DB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근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DB에서는 따르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했던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100%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선 제 의견이 법원에서도 다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는 제 정확도는 한 97%라고 저희끼리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법원에서도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하고 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DB에서는 변호사 자문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할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아직까지 이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알려지진 않았고, 그런데 이 할증 안 시키기, 억울한 할증을 피하기 위한 거죠. 그건 내 잘못이 없는데 왜 내 돈은 아니지만 보험사 돈이 내 돈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낸 돈 아니냐. 그리고 내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잘못이 있다고 그러느냐. 거기에서 우리 보험사가 내 편이면은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돈 내는 거 갖고 모아서 월급 주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편, 내 편을 들어주는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느냐. 내 편이 되는 보험사가 되자. 저는 그래서 이걸 내 편, 남편 특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내 편, 남편 특약으로 이름 만들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금융감독원에서 통과가 안 된다네요. 내 편, 남편 가른다고. 근데 실질적인 이름은 내 편, 남편 특약이에요. 이 내 편, 남편 특약에 대해서 아직까지 네이버를 찾아보면은 안 나와요. 이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아직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성공률 100% DB 손보 올해 10번째 베타적 사용권 도전. 올해 베타적 사용권 100%의 성공률을 보는 DB 손해보험 10번째 도전에 나섰다. 이게 뭐냐면 베타적 사용권이라는 것은 새로운 보험 상품을 만들면 이거 우리가 만들었잖아. 나한테 독점권 줘라.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좋은 거 만들었으니까 다른 데서 베껴 쓰는 거는 좀 기다려라. 그걸 베타적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9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에 보행자 사고 변호사 자문 비용 특별 약관에 대한 베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근데 이거 통과될지 안 될지는 봐야 돼요. 왜냐면 보험사들이 막 그냥 반대하면은 또 안 되는 수도 있대요. 지난번에 제가 만든 운전자 보험 초기 대응 플랜이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거. 그것도 보험사들이 막 반대해갖고 다른 데서요. 그래서 통과 안 될 뻔했는데 겨우 그때 3개월 받았죠. 이번 거는 이거 한 1년 정도 받아야 되는 건데 진짜 그때 거보다 훨씬 더 멋진 거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노하우를 전부 다 집약시켜서 만든 건데 제가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DB는 제가 전달해준 자료 갖고 금융감독원에 이제 통과하는 데까지 결국 저랑 이제 같이 만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만든 겁니다. 아이디어, 자료 모든 거 다 제가 줬습니다. 보행자 사고로 과실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그럼 저 변호사가 그냥 안 해주잖아요. 자문 비용이 들잖아요. 그 담보를 개발했다.
연간 100억 원 수준의 보험료로 변호사 자문 비용을 50만 원 한대서 보장한다? 연간 100억, 100원. 100원. 연간 한 100원 정도의 보험료로. 특약 보험료가 100원 정도. 예, 100원 조금 넘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보통 120원, 130원 요 정도 된답니다. 네, 요 정도로. 근데 싼 분들은 100원 정도 되죠. 어떤 분들은 90원도 됩니다. 1년에 특약 보험료가 100원 수준이래요. 그것으로서 변호사 자문 비용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 손해보험에 따르면 연간 8만 5천 건. 이게 보행자 사고죠. 이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사고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사고도 여기 포함될 겁니다. 1년에 자전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날까요? 1년 자전거 사고는 이만큼 일어납니다. 1년에 한 6천 건 정도? 예, 약 6천 건 정도네요. 1년에. 자전거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한 6천 건 정도. 자전거로 사망하는 게 90명, 60명, 75명, 많네요. 이렇게 이 보행자 사고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사고와 전동 킥보드, PM 사고까지 다 포함입니다. 하루 평균 230건이 일어난답니다. 전체 대인 사고 중에 7%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행자 사고는, 차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너 차가 잘못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보험료가 할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대차 사고는 손보협회에 있는 분심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가서 변호사 자문을 구할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심의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차대 자전거, 차대 전동킥보드, 차대 보행자는 없잖아요. 왜? 상대가 보험사에 있어야 거기 갈 수 있는데 그게 분심이 못 가는 사건들입니다. 여기다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판단 맡기가 어렵죠. 보험사에서 무조건 차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하려면 본인이 소송하세요. 내가 어떻게 소송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해당 특약을 선보였다. 배타적 사용권 올해 10번째인가요? 예, 9번 했는데 전부 다 통과했답니다. 이번 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통과되면은 그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들은 못 만듭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게 통과 안 되면 다른 보험사도 곧 쫓아오겠죠? 하지만 다른 보험사와 DB와의 차이점은 뭘까요? DB는 제가 판단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저 말고 다른 변호사분도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B는 제가 여태까지 DB는 제 말을 들어요. 제가 이거 100대 빵이야. 그럼 DB는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해요. 근데 다른 보험사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건 한 변호사 개인 의견이지 그게 판결이야? 그럼 제 말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다른 보험사에는 제가 안 해줄 거예요. 예, DB가 내 편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DB를 위해서 DB의 자문을 구할 겁니다. 1년에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나요? 하루에 200 몇 건이죠? 230건, 하루 평균 230건. DB가 이 중에 22% 정도 차지합니다. 22%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20% 하면 46건 될까요? 제가 DB에 물어봤습니다. 배영석 부장한테. 배 부장 몇 건이나 되나요? DB에 들어오는 거. 그때 DB에 이렇게 자차 대물 포함해서 한 달에 13만 건이 접수된답니다. DB에 계약되어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대인은 3만 2천 건이 들어온답니다. 근데 여기는 차대차로 대인도 포함된 거고요. 차대 보행자는 한 달에 1,500건이랍니다. 그럼 한 달에 1,500건이면 1년에 18,000건, 전국으로 8만 5천 건이면 한 1%, 공제조합들도 있으니까 딱 비율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500건. 이 중에서 내 잘못 인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절반 이상이겠죠. 억울한 거는 그 중에 한 3분의 1 될까요? 또 100대 빵은 아니라 하더라도 왜 내가 더 잘못이라고 그래? 내 잘못이 50% 이상이면은 할증이 왕창 40% 이상 되고, 내 잘못이 더 적으면은 차대 보행자 사고라도 저 보행자가 60, 내가 40. 그럼 나는 할증이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 10에서 한 20%, 내 잘못이 50% 이상은 40%, 5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과실비율도 중요하죠. 한 달에 1,500건 중에서 억울하다고 다툴 수 있는 게 한 절반 될까요? 절반이면 750건이죠. 그럼 하루에 25건? 그 정도는 제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다 질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죠? 주변에 다른 변호사님한테도 질문하고 그러면 저한테 하루에 20건 정도?
내년 요맘때 되면은 하루에 한 20건 정도는 DB에 내 편 남편 특약으로 변호사님 제 거 과실비 좀 봐주세요 하는 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 싼 데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도 저요 12월에 다시 갈아타야 되는데 다시 갱신해야 되는데요. 저 DB에 가입하겠습니다. DB에 가입하겠다는 이유가 뭔가요? 예, DB에 가입하겠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년 정도 할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험료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데요. 올해 12월에는 다시 DB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만약에 또 사고 나면 또 할증 6년 동안 할증되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 없으면 제 억울함 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변호사님께 자문 가면 DB에서 변호사님 의견 따르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은 다시 DB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보험회사 자동차 보험사 선택할 때 셋 중에 하나죠. 그냥 보험 설계사한테 맡기는 경우 알아서 해주세요. 아예 할증 신경 쓰. 올해는 좀 많이 나오네. 알았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거 보험 설계사 맡기는 건요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가끔 가다가 뭘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무보험차 상해 같은 거 빠뜨리는 경우 있고요. 무보험차 상해 지금 10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2억까지밖에 안 되면은 나중에 보험 안 되는 차에 사고 당했는데 우리 가족이 식물인간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10억짜리 대물도 마찬가지예요. 대물도 뭐 1억, 2억 하는 게 아니라 10억까지 해봤자 그거 몇천 원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몇천 원 갖고 그 설계사가 좀 여기 싸게 해준다고 그 설계사한테 맡기다가 나중에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보는 게 확인하는 게 좋고요. 요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직접 인터넷 통해서 가입할 때 그때 싼 데만 고르시는데요. 싼 데 골랐다가 나중에 내 잘못 없는데도 나한테 잘못 있다고 보험 처리가 돼서 보험료 할증되면 6년 동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